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이번 주는 올봄 미국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오늘은 인구 4천만, 확진자 8만, 사망자 3,300명, 캘리포니아의 일상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잃을 게 뭐가 있냐고 말했다는데 취약계층은 한 가지 있다. 생명이다. 폭스뉴스 앵커의 말입니다. 2020년 네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매사 조심조심 하십시오. 윤세민 에디터도 그러시고요. 네,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나성인을 연결해서 나성 및 캘리포니아의 이야기, 미국 전체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사실 안전하지 않은 거는 멕시코나 캐나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북미 대륙에 계신 많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예.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티체리아, 강력한 체내 흡수율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피터팬 컴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다 지나갈 거야. 밴드 피터팬 컴플렉스의 신곡 다 모두 그냥 유튜브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모두 사라질 거야. 다 그냥 지워질 거야. 다. 지금까지 피터팬 컴플렉스의 신곡 다 모두 그냥이었습니다. 유튜브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지나갈 거야. 유면상 PD가 오랜만에 광고화 생활 정리하시러 나오셨어요. 네. 그 아실에서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마지막 그 선거. 네. 그때 이후로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아실 역사상 뮤지션 광고가 2번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 전 다른 회사 강점기 때 써니힐. 예. 있었고. 그건 정말 그 초기잖아요. 네, 일본에서 활동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14년이었나요? 메탈 밴드 쓰레기스트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저도 사실 기억나네. 예. 해체했나요? 아니요, 계속 싱글 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명맥은 살아있다. 네. 근데 그 앞에를 봤을 때 제가 잔인하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임밸류 상처강 팀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저희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네. 거듭 이제 소개를 드리지만, 인디 밴드계 1세대, 살아온 증인. 네. 살아서, 안 죽은 녹음실까지 왔습니다. 그럼요. 네, 피터팬 컴플렉스. 네. 전지한 씨랑 김인근 씨를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피터팬 컴플렉스의 전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근입니다. 두 분 모두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산업 역군으로서. 네. 본인 회사 광고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지가 맞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느낀 거는 말을 아끼시는 게 광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모신 김에, 네, 그렇죠. 네, 말씀 좀 들어야죠. 그러니까 보통 제품을 들고 와야 돼서 저도 이제 CD하고. 네. 그렇습니다. 부채를 들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오늘의 목표는. 이번 싱글과는 관계가 없죠, 또. 들고 오신 게. 그런데. 딴 것까지. 그렇죠. 어쨌든, 실존하는 밴드라는 어떤 증거품으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목표를 오늘은 달성하기 위해서 왔고요. 뭡니까?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네. 그게 필요하시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몇 명이었죠? 현재 1600명. 1600명. 네.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200여 명 정도로. 네네네. 그러니까 전지한 씨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구독자가 이제 없어서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실 팬들이 저희 광고 주기도 하고 좀 도와주셔라. 피터팬 컴플렉스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유튜브로 보고 싶으면 싫어도 구독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저번 주 UMC님께서 요즘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사주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거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구독으로 들어주면 더 좋다. 그렇죠. 구독을 들어주면 구독과 더 팔로우, 좋다. 좋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게 된 계기는 이름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아요. 이제는 이렇게 어디 가서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들어본 것 같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그 와중에 대략 한 1, 2% 많으면 10% 정도는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예.
여전히 우리는 잘 열심히 음악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뭐 특별히 저희들 뭐 들으시고 궁금하셔서 다모드 그냥의 뮤직비디오를 보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두 분이 출연을 하시는데 이 감독을 하신 그 김인근 씨가 지금 나와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 후반부에 남자 주인공 전지한 씨 귀에서 피가 나요. 네. 저하고 유면상 PD하고 의논을 했죠. 이 노래를 오래 들으면 귀에서 피가 난다는 소리냐. 그런 의미가 되겠다. 아니, 오라니요. 빨리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아, 네. 뭐, 일단은 뺨따구를 맞는 모습이 있죠. 그죠. 그 아이디어는 전지현 씨에게 제가 모르죠. 이게 남녀 간에 아니면은 사랑을 가장 함축시킬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뺨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지현 씨가. 그럼 귀에 피는 뭐죠? 뺨을 맞으면 또 코피가 나거나 아니면 입 옆이 살짝 터지거나 이런 건 좀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뮤지션에게 또 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근데 또 자세히 보시면 피가 흐르지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집중했는데. 어떤 분은 자세히 보면 피의 색이 탁하고 약간 검붉어요. 네. 머미파이드 상태에서. 전지현 씨가 체했다는 뜻입니다. 귀를 땄다. 네. 귀를 땄다. 정말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네요, 살면서. 어떤 분은 이게 뭐, 검은색 아이팟이 아니냐, 뭐, 이런 아이팟이. 근데 중의적인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은 열려 있습니다. 해석을 댓글에 좀 많이 달아주세요. 해석 좀 해주세요,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왜 전지한 씨의 귀에서 피가 나며, 어떻게 그러니까 프롬 씨는 왜 찹 한 방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가. 그래도 왜 전지현 씨는 가부키 화제라고 했나?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 뮤직비디오예요. 아, 진짜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그 뮤직비디오에 그 알실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그분들께 보내드리는 걸로 하죠. 그 철진한 CD랑 부채 세트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아, 상품은 넉넉합니다. 예. 네. 예.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에 피터팬 컴플렉스 검색해 주시고요. 네. 뮤직비디오에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 이왕이면 구독하시고요. 네. 인스타그램도 검색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댓글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댓글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남겨놨다고 했는데 내 거를 못 찾을 수 있지 않겠다.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남겨주시면은 저희들도 즐거워지고 싶어요. 그 해석을 보면서. 좋다. 아이고. 전지한 씨와 김인근 씨. 피터팬 컴플렉스였습니다. 피터팬 컴플렉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우 구독해주세요. 네, 피터팬 컴플렉스의 멤버들이 다녀가셨고요. 유면상 PD하고 제가 맞았고요. 들으셨다시피 유튜브 구독을 구걸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유튜브 페이지를 검색하면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 오래된 유명한 밴드가 대체 이게 뭐냐? 유튜브에서 피터팬 컴플렉스라고 쳐가지고 맨 위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채널이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미러볼 뮤직이 뜨거든요? 답답합니다. 이제 좀 더 다시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PPCX 피터팬 컴플렉스. 네. 네, 이 채널인가 보네요. 네. 광고주가 광고를 던져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 지들이 잘해야 된다. 아, 그리고 요즘 저희, 광고주도 그렇고 게스트도 그렇고 다들 유튜브를 홍보하네요. 네. 당부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1000명이 넘어야 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343명이네요.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자, 홍영훈 나성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생이 많아요. 네, 아닙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다른 챕터로 넘어가서 외국인 혐오 성향 및 고립주의적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저의 고정관념이나 경험은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미국인들을 완벽히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그 사람들 중에
인종혐오를 제일 자유자재로 잘하는 사람들은 다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아, 정말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위험한 발언입니다. 근데 정말, 이건 그냥 순전히 그냥 개인적으로, 나성인을 걱정해서 한 말이에요. 네. 사실 요새 상황이 좀 걱정되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3월 13일날,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였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외국인 혐오적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발표하면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식 명칭 대신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이게 월드 스탠다드였군요. 네. 조선일보에 영감을 주었어요. 이 트럼프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운 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퍼져나왔다는 것이 정설처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놀랍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이후에 트럼프는 엄청난 비난이 있자 아시아계 미국인 보호가 중요하며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이제 사실 트럼프가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쓴 것도 이제 비상사태 선포 직전 3월 12일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왔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이 지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게 G2가 서로 멍청이 대결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앞으로 멍청하게 굴 이유를 제공해 줬달까요? 계속해서? 어쨌든 중국의 이런 트위트 너무나도 멍청한 건 맞지만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적대적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아시안 아메리칸을 희생양으로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둘이 멍청이 대결을 하는 거는 멍청이 대결인데 거기에 지금 희생당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네. 그리고 나서 트럼프는 고립주의적인 정책에 손을 댔는데요. 이 4월 초 60일 동안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민 정책에 손을 대는 것은 코로나 방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한국은 알아요.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걸. 네. 방역과 상관이 없는 게 그 사람들을 못 오게 막는 거는 이런 영구적인 이민 같은 것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걸 막은 이유는 코로나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려면 이민을 막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댄 겁니다. 이제 전부터 항상 이야기해왔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고, 근데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한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100% 동의합니다. 이 점은. 네. 당연히 고립주의 때문에 트럼프에 투표한 지지층들은, 이런 정책이 열광했고, 미국의 4월 이후 실직자가 2천만 명에 달했다는 이제 보도도 나왔고, 심지어 3천만 명 넘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마당에, 네. 현실적이고 효과가 없는 정책도 보여지는 게 크다면은,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얼마 전,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5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CBS 뉴스의 웨이지아 장이라는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 자꾸 다른 나라보다 더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쟁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대체 순위 매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참고로 웨이지아 장 기자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살 때 이민을 와서 여기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럼 평생 미국에 산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기자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한 거는 그런 질문은 중국에 가서 해라 였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유명해졌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기자를 지목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지목을 받은 CNN의 케이틀란 콜린스라는 기자가 본인 질문 안 하고 다시 장 기자한테 질문할 기회를 줬고 이제 장 기자가 그런 코멘트를 유독 나에게만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는 딱히 너를 지목해서 하진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더러운 질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냥 화를 내고 퇴장해버렸죠.
이거 지금 뭐 국내 뉴스에도 정말 많이 소개된 장면입니다. 콜린스 기자가 계속 그 마이크 있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면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면은 트럼프가 뭐라고 쉰소리를 하다가 도망가죠. 네. 예. 저는 사실 여기서 트럼프의 전매 특허 단어가 있거든요. 네. 그 단어가 안 나온 게 놀라웠어요. 뭐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렇죠. 이 얘기를 왜 안 했지라고 사실 그렇게 놀랍진 않았는데 참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저 짓을 하는구나라는 게 놀라웠죠. 네. 그거는 본능적으로 좀 파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언제 그 말을 쓰지? 쓰고 싶어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고립주의적인 성향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게 트럼프가 가진 유사과학적 성향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아주 엉성한 태도들이 종종 유사과학 신봉자들에게서 나옵니다. 네. 근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썰들이죠. 이거를 미사역을 동원해서 뭐 게임 체인저다. 신의 선물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반 대중한테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말라리아 약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짧게 줄여서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네. 4월 7일 트럼프가 클로로퀸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이다 하면서 말라리아 약을 권고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거는 뭐 병에 들으면 좋은 거고 안 들어도 사람이 죽진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써보자. 잃을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물론 말라리아 약은 심장질환들의 부작용이 야기될 수도 있기에 전문가들의 일을 말렸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게임 체인저라고 이 약을 부르면서 미국 말로 미국 사람이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물건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주로 무기였죠? 아니면 뭐 아이폰 이런 거였어요. 게임 체인저. 근데 진짜 무슨 업계 지각 변동을 갖고 오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네.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뭐 말이 안 되죠.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약을 먹고 코로나가 나았다는 간증도 쏟아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사과학이 퍼지는 방식이죠. 이게 맞는지 확인이 안 됐으면서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미국 보훈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서는 클로로퀸 복용 환자의 사망률이 2배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사과학을 믿는 트럼프 성향은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뭐 최근 업데이트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트럼프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지금 지가 먹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잠결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다 잠들면서 진짜 먹었을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어제인데 저도 이걸 급하게 원고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본인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심지어 10일째 복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논란이 됐죠.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장질환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거센 비판이 나왔고 네.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비판이 거셌는데요. 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CNN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자의 승인되지 않은 그 무엇도 복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그렇죠. 민주당의 역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고 실제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혹시 뭐 약 제조회사 일부를 소유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다. 혹은 지금 벌어진 나쁜 일들에서 주의를 돌리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냥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자가 맞다면 그동안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끔찍합니다.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하나씩 빼고 있잖아요. 지금 갉아먹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이제 대형 언론 중에서는 유일하게 트럼프의 지지를 보내온 폭스뉴스조차. 네, 그렇죠. 폭스뉴스 앵커인 닐 카부토가 트럼프 대통령이 잃을 게 뭐가 있었나라고 말할 때 특정한 취약계층은 잃을 게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폭스뉴스도 많이 변했구나.
박근혜 대통령하고 달라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다른 사태가 있었는데 4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살균제를 인체에 주입해 바이러스를 죽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뉴스를 이야기한 경과는 이런데요. 햇볕이나 살균제 소독 효과를 이야기한 미국 정부의 연구 결과를 보고 그렇다면 자외선을 몸에 직접 쏘이거나 살균제를 몸에 직접 넣으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도중에 난 과학자가 아니지만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고 당연히 후폭풍이 엄청났는데 네. 이제 CDC를 비롯한 방역기관들이 절대로 몸에 살균제를 주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살균제 제조사들도 절대 몸에 넣으면 안 된다고 막 홍보를 해야 됐죠. 래킷뱅 기조가 그랬죠. 사실 이게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백악관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기자들을 비꼬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네, 백악관이 수습해 줍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기자회견을 실제로 비디오를 봤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도 전혀 농담이나 비꼰 뉘앙스가 없었거든요. 아주 눈빛이 반짝반짝하게 효능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물론 옆을 보면서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말인 것처럼 얘기하긴 했어요. 네. 근데 분명한 건 표정이 진지했어요. 네. 트럼프는. 네. 그래서 CNN은 무슨 이게 떠들어 약장수 쇼냐고 어이없다는 논평을 냈고 네. 그래서 이전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후로 기자회견 시간도 줄고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백악관에서 못 참겠어요. 바가지가 너무 세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이건 한국에 별로 안 알려진 얘기인데요. 이런 이 살균제 파동이 2주 전에 미국 신문에 일종의 토픽성 혹은 해프닝성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텍사스의 한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라면서 표백제를 희석한 걸 병에 담아 판다는 기사인데요. 네, 기적의 미네랄 솔루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기미솔. 어허. MMS네요. 광고를 수년간 복용해왔는 사람은 예방 효과가 있었고 유럽에서는 이걸 복용하고 완치가 됐다 이런 거를 하고 이제 복용 방법도 되게 복잡해요. 6방울 먼저 먹고 1시간 또 먹고 그러니까 이제 식품의약처 FDA에서는 4월 10일에 기적의 미네랄 솔루션은 수영장에 사용되는 그런 살균제 혹은 표백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락스죠. 네, 그렇죠. 락스가 주성분이라면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제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기적의 미네랄 솔루션 대표가 백악관에다가 대통령한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쓰고 이래서 관련 정보를 굉장히 보냈대요. 이 둘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결국 이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균제를 몸에 주입하라는 말을 한 게 요 사기꾼 때문일 수가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군요. 네. 그러면 이건 CNN은 늘 트럼프에게 화가 나 있고 트럼프에게 막말을 합니다. 네. CNN이 한 막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약장수한테 속아서 이런 소리를 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교회에 은혜강 교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강. 네. 저 이름을 내가 어디서 들었지라고 한참 생각을 해봤네요. 그 입에 소금물 뿌렸던 그 교회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태죠. 여기는 락스니까요. 네. 하여간 이런 이 트럼프의 성향들이 많이 있었고. 네. 이 때문에 저도 이제 일상이 좀 많이 망가졌는데. 그렇죠. 이제부터는, LA의 한가운데 어딘가에 살고 있는, 나성인의 일상에 대한 얘기예요. 네. 캘리포니아 주에 살면서 제가 어떻게 봉쇄령을 버텨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봉쇄령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스크를 구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마스크를 공수받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안 되죠. 외국으로 택배 보내는 게 엄격히 금지돼 있더라고요. 예, 제때 이 시즌에 등기를 보내러 우체국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니고 그냥 면 마스크인데 왜 안 되냐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때 북적북적했어요.
네, 식구 지인들한테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베이에 올려놓은 놈들이 많았어요, 국내에도. 그것도 엄청나게 비싸게 폭리 취한 사람들도 많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일상에서 사실 달라진 것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공기가 정말 맑아졌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더러 우리 동네 공기가 맑아졌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저.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많이 막 느끼질 못했는데 네. 촬영이 시작된 일주일 정도 후가 되니까 이제 시야가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 뭐 100m 앞까지 보였다면 지금 막 200m, 300m 앞까지 보여요. 왜 우리가 미크로네시아나 폴리네시아의 그 관광지에 가서 네. 너무 멀리 보여서 얼마나 멀리 보이는 건지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인가 보네. 네. 그러니까 안 보이던 건물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뻗은 도로에 있으면은 이렇게 신호등이 많았나? 저렇게 멀리까지 보이고. 체감이 되겠네요. 네, 진짜 체험이 실제로 됐어요. 네네네. 뭐 인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도 공기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식생활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미국의 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괴기값이 왜 올라요? 네, 육가공 공장들에서 감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그랬겠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 마트에서는 1인당 살 수 있는 고기 양의 제한을 두고 있고,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통풍 확진이 되었을 때 네. 의 기억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에게 처음 들었던 말이 고기를 많이 먹지 말라. 네. 그 말을 듣고 병원 밖을 나오는데 하늘 온 세상이 회색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그죠. 아니 온 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못 먹으면 어떻게 살아? 미국인데 고기의 나라인데. 비건용 고기 만드는 그 회사 주가가 엄청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와 강제 비건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제가 들은 옥수수랑도 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 인터뷰를 보니까 돼지를 키우는 축산인이 내 생애 처음으로 돼지가 빨리 크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 한국에도 잠깐 소개된 적 있던 문제예요. 한국에도 좀 있던 일이에요. 네.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재택 가축을 출하시킬 수가 없고 특정 연령이 지난 가축은 지나치게 가격이 떨어지는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양계 농가가 잠깐 이랬었어요. 출하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는데 중병아리여야 호수를 맞추는데 애들이 닭이 돼버려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병이 없이 폐사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지금 우리는 내수 소비가 원활해지면서 지금 다시 해결이 됐는데,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육가공 공장을 재가동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대형 공장에서 막 직원 8,000명 중에 4,000명 이상이 감염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서 재개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네. 고기를 먹지 못해서 저도 힘듭니다. 8,000명 있는 직원들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감염됐다고요? 네, 그런 공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저희 지금 앞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4천만이고 확진자가 8만 명이란 말이에요. 현재 인구 네. 사망자가 3,300명이고 이 정도 비율이라면 그런 곳이 그런 심각한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긴 하네요. 네, 근데 8,000명 중 4,000명이 감염이 됐다면은 이건 이 공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높네요. 이거 너무 높잖아요. 근데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통계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페이크 뉴스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좀 힘들었습니다. 뉴스 인포데믹. 네, 맨 처음에 캘리포니아에 봉쇄령 내려졌을 때 카톡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단속을 한다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한인들 사이에서 돈 거죠. 네. 심지어 300달러짜리 범칙금 부과받았다고 범칙금 영수증 같은 걸 찍어 올렸는데 이제 뭐 제가 그 사진 자세히 보니까 주차위반 단속에 걸린 거였더라고요. 세상에. 그걸 왜? 아니 한인 커뮤니티 그 쪽수 얼마나 된다고 한국말로 된 가짜 뉴스가 돌아다녀요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한인분들 중에서 영어가 자유롭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보고도 막
놀라시고 유언비어가 쉽게 좀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반드시 한인뿐만 아니고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서 네. LAPD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속을 안 할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이고. 단속을 안 한다는 공식 발표를 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슈프림도 못 사러 가고 신발도 못 사러 가서 좀 아쉬움. 네. 아, 한국은 이거 지금 원활이 되고 있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신발 살 사람들이 캠핑을 한단 말이죠, 지금? 네. 아, 미국은 안 되는군요. 그쵸. 왜냐면 아예 매장 자체가 문을 닫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발 메이저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들을 것은 캘리포니아는 그 가장 인종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그 우리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미국의 축소판입니다. 정말 많은 인종들이 많은 쪽수가 살아요. 이 동네의 인종차별이 어땠는지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도 활력 있는 하루 되세요. 활력은 얼어 죽을. 되던 것도 안 되고 멀쩡하던 것도 안 움직이는데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눈 뜨면 내일 아침이야. 밤엔 잠을 자야지. 시간이 무한정 있나? 당신은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야왕 데이트. 어? 야왕 나이트. 지친 당신에게 빠르게 활력을. 야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다 지나갈 거야. 밴드 피터팬 컴플렉스의 신곡 다 모두 그냥 유튜브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또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종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3월 28일 그러니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언론들에 다뤄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는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인 아시아 태평양 정책기획위원회 측은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 신고가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10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650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650건. 네. 원래 모든 일들은 신고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4월엔 또 미국의 한 지하철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통해서 폭언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누군가가 녹화해서 인터넷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는 한인단체들이 모여서 인종차별 범죄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참여한 한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관련 피해 사례만 1,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인단체가 일본인이나 중국인 대만인들 커뮤니티 이런 곳들에 비하면은 정치적으로 이런 메시지 내놓는 건 보통 늦는 편 아닌가요? 상당히 늦죠. 근데 한인단체가 그랬으면 꽤 심각한 거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제 특히 남부 캘리포니아처럼 아시안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런 걸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아시아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들에서는 위협이 피부로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이유로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Stay safe, 그러니까 몸 조심해라, 안전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래 바이러스를 조심해라는 인사지만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종차별로 인한 테러의 위험이 지금 계속 도사리고 있겠군요. 네.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 존조가 쓴 칼럼이 있는데요. 저도 존조 주연의 영화를 최근에 극장에서 본 적이 있죠. 서치. 서치 정말 좋은
배우이죠. 아, 짱이죠, 그 영화. 네. 근데 이제 존조는 사실 미국에서 자랐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배우고. 그리고 한국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말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건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스타트렉 시리즈에도 나오고, 이제 뭐 TV 시리즈에서 주연급도 나오고, 작은 규모에서는 주연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배우입니다. 그럼요. 아시안 아메리칸 배우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맞아요. 이제 뱀부 실링을 깨는데도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거든요. 새로운 단어입니다. 뱀부 실링. 네, 이제 뱀부 실링이라는 거는 여성들의 흔히 얘기하는 유리천장이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 직역하면 대나무 천장이죠. 대나무 천장. 네, 미국인들이 흔히 동양적이라고 생각하는 식물인 대나무를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 이제 아시안들이 일정한 레벨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일컫는 말이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의 커리어는 이런 뱀부 실링을 깰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이 인종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일로 존조를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배우를 시작할 땐 그냥 뛰어난 커리어를 가진 아시안 배우가 없었고, 본인의 유일한 희망은 그냥 전업으로 연기를 하고 싶다 이런 정도였대요.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좋겠다. 네,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이뤄낸 사람인데도 존조가 칼럼에서 말하는 바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은 아시아는 별로 인종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편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서 아시안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바로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명칭인데요. 모델 마이너리티. 네, 소수인종 중에서도 사고 안 치고 모범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 본받을 만한 소수.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안이 미국에서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보면은 공부 잘하고 성공적 커리어를 쌓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뭐 아시안 밀집 지역에 살다 보면은 인종차별 느낄 일도 흔치 않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말하면은 항상 흑백의 문제예요. 맞아요. 네. 그 중에 조금 이제 라틴계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고 대부분은 흑백. 아, 이게 요 개념을 들어가야 되겠군요. 미국에서 레이시즘이라고 할 때 그 메이저가 흑백이다. 네. 예. 여기 또 마이너가 있다, 여기에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대중문학에서 흑인 그 아카데미상 뭐 남주연상, 여우주연상에 흑인 후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 같이 오스카는 하얗다 이런 해시태그를 달고 항의를 했었고. 그렇죠. 뭐 비욘세가 그래미를 못하니까 그래미는 하얗다는 식으로 이제 해시태그를 유행시켰는데 아시안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심지어 그 아카데미를 외국 아시아 영화가 차지하자 흑백 동일하게 화를 냈어요. 미국의 분위기는. 네. 네, 그러기도 했죠. 그러니까 작품상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 심지어 몇 년 전에 아카데미에서 유명한 코미디언 크리스 락이 사회를 보면서 중국의 어린이 노동에 대해서 되게 인종차별적으로 농담을 했는데 이거 뭐 별로 화제도 안 됐어요, 사실. 요게 좀 묘한 지점이죠. 그 90년대, 80년대에 유명해진 흑인 코미디언들이 그 사회의 터부를 깨는 데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8, 90년대 감성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게다가 흑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인종적 감수성도 낮아요. 그래서 종종 바가지가 새는데 이거가 그냥 천리 밖에서 보이면 잘 보이는데 미국 내에서는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 3월에도 미국에서 한 흑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에게 소독제를 뿌리면서 쫓아가는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일이 있었죠. 되게 우리로선 생경하게 흑인들이 인종차별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은 지금까지 이제 나성인이 설명해 주신 건 중앙 언론의 메이저 이슈가 될 만했던 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이 되게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은 이런 보도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조는
평소에 모범적이고 인종차별 사례가 드문 아시안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도 조명을 받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실제로 존조는 6살인 1978년에 미국을 와서 1990년에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만 47세인 것을 생각하면 그냥 미국인이죠. 당연합니다. 네, 이민자는 맞지만 미국 문화에서 자란 미국인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제 존조가 얘기하는 거는 자라면서 인종차별을 아예 겪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나는 미국인이다라고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낀 적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 인종차별의 최악의 케이스죠. 내가 동등한 시민이라는 걸 알려줘야 할 때.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그들이 느끼는 미국인으로서의 소속감과 미국 사회가 아시안을 받아주는 포용력이 조건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날카롭군요. 네. 그 뱀부 실링을 깨고 훌륭한 커리어를 쌓은 그가 커리어에서 받는 차별이 아니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위협을 느낄 정도의 차별을 느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차별들이 크게 조명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아시아계 이민자에게 니네 나라에 가서 물어봐라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하냐는 참담한 심정이 있습니다. 극우 대통령이 나와서 인종 간의 갈등이 얼마나 되고 그로 인해 희생되는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되든 끄떡도 안 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이 1차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는 이러한 동양인 차별하는 이 문화가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가 주로 바이럴을 통해 뉴스를 통해 알려지는 것이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볼걸요?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존재하는 이런 차별의 사례들을 그 나라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 여기에는 미국 뉴스 미디어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뉴스 미디어 또한 코로나 사태 국면에서도 흑백 문제를 다루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한 흑인 남성이 동네에서 러닝을 하다가 살해됐고 이렇게 흑인 남성을 살해한 사람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는 일이 조지아주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후 기소가 되긴 했지만 물론 한 사람이 무고하게 살해당한 일 자체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온갖 셀럽들이 해시태그를 달아서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이 정도로 주목을 끈 일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죠. 미디어의 생리랄까요?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공론장의 가장 큰 주제는 물론 그것도 불이하고 내포하는 메시지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야겠지만 가장 인기 있을 것이 차트 맨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심각한 것도 밑에 있으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CNN이 공습이 계속될 때 알레포의 특파원이 맨날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네. 그 얘기의 일환인데요. 봉쇄령이 생기면서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좀 선정적 보도만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워싱턴주의 한 스트릿클럽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드라이브스루 스트릿클럽을 문을 열었다. 이런 뉴스들이요. 네. 근데 요새 최근에 이태원 클럽 사태를 생각해보면 드라이브스루 스트릿클럽은 좀 모범적이긴 한데. 물론 그렇긴 한데. 소외되는 사람들의 가장 불쾌한 지점은 그거거든요. 사회면에 우리의 이야기 윗자리를 저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싫은 거죠. 그렇죠.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뉴스미디어에 쉽게 등장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에 관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선정적 보도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외면한 뉴스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 등장했던 한인사회 대표찾기 편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이런 이슈몰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탓도 있을 겁니다. 네. 그 와중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중국이 우리에게 한 일에 화났다. 특히 중국계 미국인들이 제일 화났다. 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탓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썼습니다. 와, 이건 진짜 혼란스럽네요. 중국은 욕하면서 중국계 미국인들이 화가 났다.
근데 지지자들한테는 차이나만 들려요. 그렇겠죠. 예. 예. 그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우리는 이제 그래요. 그 나성인의 삶의 주변에 있는 큰 이슈를 이야기했고 다시 이제 미국의 큰 이슈로 돌아오면 한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사회라 그 폭력도 위험도 위에 있는 곳보다 아래에 있는 곳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실상을 보면 미국은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미국의 계급 문제를 건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 이야기를 할 때 거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 경제가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무슨 뭐 V자냐, W자냐, 아니 뭐 비대면 산업들은 올라가고 뭐 공유경제 업계는 망한다는 식의 이제 산업적인 얘기. 사람 간의 교류가 약해지는 추세가 계속될 거다, 뭐 이러면서 특히 유발 하라리가 쓴 칼럼을 인용하시는 경우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보다 훨씬 더 와닿는 칼럼이 있었는데, 제 로버트 라이시 UC 버클리 교수가 영국 가디언에 기고한 칼럼이었습니다. 이제 라이시 교수는 사회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석학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사람입니다. 네. 이분이 칼럼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는 4가지 계급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미국 기준이고요. 근데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4가지 계급이요? 네. 첫 번째 계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입니다. 네. 네. 전체 노동자의 35%에 해당한 사람들로 전문직이나 기술 인력 혹은 관리자 등입니다. 네네. 노트북으로 장시간 업무를 하고 화상의 전자문서를 다루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산성이란 말은 곧 본인의 수입이기도 하겠죠. 바로 그 점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거의 없죠. 네. 물론 뭐 자신이 속한 회사나 산업이 어려워진다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본인의 임금이 깎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 가정경제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보면 괜찮다. 네. 네. 뭐 실제로 구글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최소 올해 말까지는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7월부터 오피스를 개방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오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제 트위터는 아예 코로나가 끝나도 영원히 재택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위터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적절한 대처죠. 왜냐면은 직원들도 그 헤비 유저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싫고 조리 돌리고 싶고 막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에 경험해야 될 거 아니야. 직원부터 트위터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니 근데 그거 외에도 구글 같은 회사가 올해를 아예 재택근무를 통으로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스웩이네요. 게다가 모바일 기업들은 지금 수혜주들이고요. 어차피. 네. 지금 상황에. 얼마 전에 이제 인류 최초로 트릴리언웨어가 나왔다는 기사가 많이 떴었죠. 네,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그렇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은 이런 첨단 IT 기업들은 전면적 재택근무를 해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딱히 업무에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이제 월급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에 배려가 있어서 뭐 원래 저희 회사에 음식이 간식을 항상 구비해 놓는데 네. 이 간식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이걸 현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회사에서 오퍼하기도 하고. 그렇죠. 제 친구도 이제 굉장히 큰 IT 기업에서 일하는데 뭐 화상 회의에 꼭 필요한 장비 뭐 마이크 뭐 이런 거를 사는 데는 비용 5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계급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노동 환경을 가진 노동자가 더 늘어나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겠지만 네. 지금의 상황만 보면 절대 다수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두 번째 계급은 코로나 사태에 필수적 일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전체 노동자의 30% 정도라고 하는데요. 의사, 간호사, 농장 노동자, 음식 배달, 트럭 운전, 창고 노동자, 위생 관련 노동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입니다. 반드시 오프라인의 현장에 나가 있어야 하는 사람.
네. 이들은 당연히 일자리를 잃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네. 그리고 또 미국은 보호장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전 세계 노동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조건이. 그리고 세 번째 계급은 실직자들입니다. 이제 뭐 소매점이나 식당 등 봉쇄령 때문에 문을 닫게 된 산업에서 종사를 하거나 제조업체 직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무급휴가를 강제당하거나 아예 해고를 당하는데요. 미국 실업률이 그때 최고치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을 뛰어넘었다가 한국의 바이라인이었어요. 주로. 네. 뭐 미국의 노동 가능 인구의 20% 이상이 현재 실업자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인데요. 네. 특히나 미국의 경우 소비 중심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미국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사거나 차를 산 사람이었고 대부분 리스를 하거나 분할 납부를 합니다. 그렇죠. 아, 계속 벌어서 계속 써야 되는 형식이군요. 네. 그렇지만 심지어 아이팟 같은 거를 할부로 36개월 할부로 파는 것도 본 적 있어요. 36개월 할부. 아이팟을요? 네. 36개월이면 한국에서는 못하겠다. 그렇게. 네, 그러게요. 이럴 정도로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고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 없이 소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이 그게 되게 심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쟁여놓은 게 아예 없는 가구의 수가 너무 많은. 그리고 계속 이달 번 돈으로 이달 고정 지출이 계속해서 나가는. 근데 이게 가난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만한데도 그렇게 산다. 는 거예요. 네. 그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중 3개월 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비상자금을 가졌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4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GDP로 봤을 때는 이건 소비가 크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라이시 교수는 이들은 집세를 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바로 방역과 국민의 안전이 정치 논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공화당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그럴 바에는 경제활동 재개하자는 분위기로 돌아선 거죠.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경제의 근간인데 경제생활의 주체로서의 국민들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환경을 오랫동안 만들어왔다, 미국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 맞습니다. 네 번째 계급이 남아있어요. 여기가 이제 잊혀진 노동자라는 계급인데요. 감옥이나 이민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노숙인 등입니다. 이제 아마 뭐 서류 미비자로서 그냥 일용직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대 불가능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번에 뉴욕에서 유색인종 지구의 사망률이 최대 15배 높았다, 백인들 사는 곳에 비해서. 예, 이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경기부양책의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1200달러의 현금이 나오는 대상은 2018년에 세금 보고를 한 사람들이라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죠. 이게 한국하고 제일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이랬으면은 부분적인 심하게는 저거 증가, 범죄율 증가. 네. 그리고 계층에 따른 그 감염자 수 막 확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무조건 나왔을 거예요. 한국도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험에 크게 노출된 계급일수록 흑인이나 라틴계 등의 유색인종이 많고 가난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연구를 하지 않아도 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중에 흑인의 비율은 3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흑인의 미국 인구의 전체 비율이 14%인 것을 생각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죠. 2배? 네. 그리고 이게 집단 감염이 크게 발생한 곳도 교정시설이 많다고 합니다. 그죠. 네. 네. 교도소 관리에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네. 이 라이시 교수는 칼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필수적 노동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면, 실직자들이 건강보다 경제활동을 우선시해서 일터로 돌아간다면,
잊혀진 사람들이 그대로 잊혀진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그럼요. 길게 생각 안 해봐도 사회 전체의 붕괴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칼럼이 정말 잘 쓰여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번역을 하듯이 가져왔는데요. 네. 이것보다 이제 현재 미국의 불평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리고 참고로 이 칼럼은 경향신문에서 번역해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일단 그리고 분류 방식이 간결하고 강력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말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미국에 계셔가지고 조심스러운 건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디폴트예요. 네, 사실 뭐 저 같은 입장이면 더 그런데 아까도 밝혔다시피 저는 첫 번째 계급이고 재택이 가능한 노동자거든요. 특히 제가 최근에 저의 소셜미디어 피드를 보면은 친구들이 경제 재개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조롱하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나성인의 친구분들도 첫 번째 계급의 노동자들인가요, 주로?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지, 싸가지 없게.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경제활동을 막는 것은 뭐 공산주의다,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히틀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면서 빨리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가 있기도 했고. 이거 전국에 다 있나 봐요. 네네, 시위가 격화되고 막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시건이 백인 아저씨들이 총 들고 의회 진입한 곳이죠? 네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명을 경시한다거나 뭐 이기적이라고 미신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을 가하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고 대부분은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냥 이런 비판을 가하기에는 굉장히 찜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한 인명피해는 어떡할 거냐고 소리 높이 외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봉쇄령으로 인해서 받는 경제적 피해들 또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맞는 말이에요. 네. 네, 미국인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당장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이 경제 재개를 외치는 목소리는 정말로 절박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아까 설명들은 이런 가정경제 구조에서는 말이죠. 네. 지금 당장 못 내고 있는 돈들이 쌓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저는 경제 재개 목소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 절박함을 알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는 게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국가적 레벨의 재난은 항상 사회에서 가장 대접을 못 받는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가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당시에 미국은 계급차별과 인종차별이 너무 극명하게 보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정말 몇 시간을 떠들 수 있습니다. 이게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문제라든가 건축물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뭐 수도 및 기초 인프라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차별적이었다는 걸 허리케인이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네. 네. 이제 뭐 참고로 그때 그 시상식에 나와서 카트리나 대응을 비판하면서 부시 부끄러운 줄 알아라 고 했던 카니 웨스트는 지금 트럼프 마가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괄호 열고 네. 사실 나는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데 너는 괄호 닫고 너는 알아라. 네. 아들 부시는 알길 바란다. 래퍼도 나이는 먹어서. 네. 네. 저도 그 알실의 청취자로서 또 뉴스를 만들고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여러 나라의 대처를 지켜봤는데요. 많은 네. 분들과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바로 이번 사태가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모든 사회의 쌩얼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민낯은 인종차별과 계급적 불평등으로 얼룩져 있는 사회,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판단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정부였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사실은 4월 초쯤에 PD님께 써보면 어떨까 말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쓴다 얘기만 했는데 네. 최근에 좀 이거를 열심히 써서 원고를 완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일단은 제가 게을렀고요. 근데 더 큰 이유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이 터지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뉴스를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뉴스 피드를 지난 4월부터 의도적으로 자주 안 보게 돼요.
뭔 또라이 같은 뉴스가 이렇게 자주 나오냐. 업데이트가 너무 빠르니까. 예, 굳이 해석하기에도 바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왜냐면 한국에서 있었으면 난리가 나서 한 달 동안 또 시끄러웠을 문제들이 여기서 매일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연대기식으로 정리를 하려고만 하면 상황이 바뀌고 해서 네. 아 진짜 이걸 하면서 참 미국은 넓은 나라구나, 참 일이 많이 터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은 스웨덴과 프랑스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빨리 미국 상황도 좀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스웨덴에서 지적된 문제들과 프랑스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미국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건 나성인이 이제 그 알씨를 들으면서 미국은 저렇고 프랑스는 저런데 지금 저게 심각하다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원고를 분노에 차서 쓴 거군요. 프랑스식의 방향성 없는 대처가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주마다 다르게요. 네. 네. 재난 대처에 대한 차별도 당연히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웨덴식의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경제를 우선시하는 움직임 또한 훨씬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사과학을 대통령이 말하고 이걸 지지자들이 퍼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한 이야기가 되게 정확했어요. 뭐요? 저 표백제 먹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되게 참담한 심정인데 그렇죠. 네. 표백제를 몸에 주사하지 마세요.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XSFM입니다.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주말에 와인 파티 할 건데 마리아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 파티? 그럼 내가 빠네토네를 준비할게. 빠네토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 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트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 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XS Mall. JJL. Speaker. Charge free.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XS Mall.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 데이. 에? 뭐요? 야왕 나이트. 효소 반응 공정 ECS 공모. 에? 그게 무슨... 야왕 데이. 야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미국의 뉴스들을 제가 쭉 듣다가 보다가 느낀 게 지역의 정치인들 입장 다르고 하는 일 다르고 대통령 입장 다르고 하는 일 다르고 네. 언론들도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 다릅니다. 시민들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 발 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한다는 걸. 그래서 이제 아니 이건 감염병이고 우린 동물들이니까 적자 생존이 맞거든요. 네. 근데 미국인들이 이 적자 생존을 각자 도생하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죽을 놈 죽고 갈 놈 가고 살 놈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염병에서 인류가 적자 생존하는 법은 그 커뮤니티가 상호 연대해서 같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지금 여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언제 출근하래요, 회사가?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네. 아, 진짜요? 이제, 네, 어쨌든 저희 회사에도 이제 한국의 방역을 많이 참고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뭐 전 세계가 그렇듯이. 근데 한국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감염이 터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그래도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6차, 7차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도 100에서 200명대 확진으로 막아낸 것이 뭐 어떠한 위생 수칙이다. 그게 이제 분명한 라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분명한 논리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이야기라도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요. 미국에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사실상 쿼런틴인 거잖아요. 지금 나성인의 생활도.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격리를 겪어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지금 더 볼 넷플릭스 드라마가 없고 버티기 힘들겠어요. 저는 요새 그 마이클 조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온 미국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올 봄에는 타이거 킹을 봤고, 네. 지금 이번 주에는 다 저 라스트 댄스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의 그 알실에서 캐릭터가 신발이다 보니까 저의 조던 콜렉션도 가격이 좀 올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네. 아니 그 유피디님이 보유하고 계신 시카고 조던 1도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샀을 때 비해 3배 반에서 4배 정도 올랐고요. 와, 진짜 400%가 올랐어요? 네. 팔 생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요. 내가 이 값에 줬다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값에 산 줄 알거든요. 시장의 맛이죠, 이게. 그렇죠. 최대한 안 팔면서 많이 보유하는 봄을 맞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홍영훈 나성인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청취자 여러분들께 뭐 위로가 되는 방송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저 문제 제기를 할 따름이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도 저희 자랑만 한 것 같아서 좀 머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주장하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걸 주장하는 미국의 정치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없는 게 아니고 지역에도 많이 깔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주민들, 국민들 모두가 계급을 막론하고, 상호연대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온 세계인들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존재구나 하고 이번에 새로 알게 됐으니까,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걸로 생각을 하고 싶다고 대충 정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것은 하기 싫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5.18 기념주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헬마우스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도 바쁘네요. 미국 갔다가 그럼요. 유튜브 갔다가 윤세미네이터하고 유승균 PD였고요. 예, LA와 서울에서 함께 인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